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머니가드 출연하고 있는 주식창 고수 최수창입니다. 현재 증시에서 변화의 흐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만이 디커플링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또는 뭐 애널이나 증권가에서는 왜 대한민국 증시만 이렇게 못 가냐 이런 디커플링 뭐 수급이 꼬였다 이래저래 우리가 좋지 않다 뭐 순이익이 하향 조정치가 내년에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오늘 보시면 우리가 못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과속을 해서 너무 빠르게 과속한 선반영이 지금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 다 올라가는데 국내 코스피만 못 간다라고 나오는 이야기 어떤 건지 그 원인과 진단 정확히 좀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던 시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게 2000년도에 기술주 거품이 꺼지고 나서 2001년도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거기다가 9.11 테러까지 나오면서 2000년도 초반에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선 금리 인상은 2004년도 2월에 첫 금리가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2008년 10월, 2009년 3월부터 경기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다 나오면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여러 번의 테이퍼링이 여러 번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이것을 보면 지금이 위기장이냐 위기랑보다도 앞으로도 상승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상승장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제가 뭐한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가면 여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2001년도 9.12 테러가 이때거든요. 이 경기 부양이 나왔던 시점부터 2004년도 2월 달까지 2009년 3월부터 그죠? 첫 금리 인상이 20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첫 금리 인상이. 그리고 코로나 때 현재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는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할 때는 누구나 다 상승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상승합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돈을 뿌리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너 돈 잘 썼잖아. 예, 이제 갚아야지. 예.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서 돈도 잘 갚아나가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실적도 없고 경기 부양한 시기에 돈만 갖다 쓰고 한 게 없다 사업적으로.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차별화되겠죠. 결국 대대적인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때는 차별화 없이 상승 종목 장세가 나온다면 그 1년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폈었던 1년간 상승 이후부터는 조정기를 지수가 거치면서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까지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까지는 결국 대세 상승장인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오냐? 지수 전체로 본다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오거나 조정 장세가 있고 눌림들이 있고 동시에 그 안에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해외 증시들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의 조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대세 상승장을 가기 위한 눌림 상황이 주어질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요? 금리 정상화 과정까지는 증시는 상승장입니다. 금리가 정상화 과정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뭐 경기 불황이라든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투자 시장에, 자산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바라볼 시각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FOMC의 정책에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금융 시스템에 또는 전 세계 경제 상황에 위기가 닥칠 만한 징조는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FOMC가 테이퍼링을 하겠다.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왜 못 가냐? 그리고 앞으로 또 간다고 하면 국내 증시가 왜 못 가냐?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전략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P 500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썼던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최고점이 때까지 보면 저점 대비는 아니고 이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상승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보시면 S&P가 110% 정도 됩니다. 상승폭이요. 그렇죠? 다워 볼까요? 95% 정도 됩니다. 저점 대비하면 약 100%될 거고요.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저 보니까 13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올해 고점 최고점까지 130%가 나온 겁니다. 다음 미국을 봤으니까요. 선진국 증시인 유럽을 보겠습니다.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86%입니다. 저점에서 최고점 때까지 상승률이요.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41%밖에 안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떠들고 시끄러운 동네가 어디죠? 시위도 여전히 하고 있는 동네. 프랑스입니다. 많이들 죽었죠, 프랑스. 81% 상승했습니다. 최근래까지도 사실 뭐 11월 달, 11월 9일 어제까지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반도 국가? 우리도 반도 국가라고 봐야 되니까요. 85%입니다. 상승률이요. 그 다음에 헝가리. 예. 폴란드랑 헝가리는 동유럽의 생산 기지국들이 많으니까요. 제조업에. 거의 90% 상승했습니다. 폴란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헝가리랑 폴란드에만 짓고 있는데 9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에서 자원 국가인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가스값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게 불어서 가스 타고 헐 130%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다시 남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미랑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의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제조업의 4분의 1을 자동차가 산업하는데 92% 정도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가볼까요? 브라질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볼까요?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05% 상승했습니다. 우리만 못 간 게 아니라 브라질도 못 가고 있네요. 질질거리네요. 그죠? 그럼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 기지가 많죠. 멕시코 76% 상승했습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 가기 전에 호주 가서 자원국가는 호주 한번 보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73% 상승했습니다. 대만, 우리랑 정말 비슷한 국가 갈까요? 대만 가보겠습니다. 1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안 갑니다. 예.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니뽕, 니혼진들은 얼마나 갔나요? 일본 85% 나갔습니다. 예. 고령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5%. 미국만이 지금 실질적으로 100% 상승을 넘어가고 있고 자원국가인 러시아 130%, 그리고는 대부분 다 80에서 90, 100%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비슷한 일본, 우리와 비슷한 독일 보시다시피 85%고요.
그리고 우리랑 더 비슷한 국가 중 하나 있죠. 대만 각권 105%. 그리고 신흥국 중에 인도를 가보면 인도는 최근에 130%까지 찍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80에서 100%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경기 부양을 했던 작년 3월부터 요이 땅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다 같이 오르는데 상승률이 최고가 인도랑 러시아고 대부분은 다 제조업 국가들이나 미국 시장이나 100% 전후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를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은 작년 3월 19일 날 이 시점부터 이 고점까지 147%, 최저점 대비라면 150%가 넘습니다. 우리만 못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 갔고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1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1등이었고 종목 장세 차별 없이 무조건 경기 부양한 시점부터 1년간 3월 달까지. 그죠? 요 1년간의 상승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종목도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6월달 말에 7월에 유튜브에 최수창의 투자성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3,000포인트 갑니다라고요.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에서 어디까지 좀 더 흔들리고 빠질지 이제 이게 주목이 될 겁니다. 이 조정은 대세하락기로 가고자 하는 조정이 아니라 1차적으로 경기 부양한 시점에서의 상승 장세에서 눌림의 조정기.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뭐가 나오냐? 차별화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때는 차별화 없이 누구나 다 종목 장세. 지금 눌림의 조정 구간은 대세하락이 아니라 차익 매물 과정. 누가 봐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차익 매물 던지고 싶은 욕구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죠. 비교 우위라는 거. 야야야. 대한민국이 150% 올랐어. 코스닥. 코스피가 130%야. 대한민국 정말 좋아.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좋은 건 아는데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오버슈팅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뭐 유식한 용어를 할까요? 제가 볼 때 하나도 유식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같은 자산 시장에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비슷한 제조 산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야. 미국보다 더 잘 나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차익 매물 좀 맞고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 이제 좀 차별화를 주자. 되는 종목군과 안 되는 산업군 찾자. 너도 나도 없이 다 올랐는데 이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이상하게 올라갔냐면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사람은 죽어나가고 뭐 유동인구가 절벽이고 그래서 자영업 경기는 씨를 말리고 주시장은 다 날라갔어요. 여행도 안 가고 비행기는 뜨지도 않고 여행 산업은 망하는데 지금부터 대표 종목들을 보면 말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IT,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가전, LG전자 올라갔어요. 자,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3월 달부터 올 1분기 3월 달까지.
뭐 6월에까지 봐줬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철강주도 올랐습니다. 자동차도 돈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사는지 자동차도 올라갔습니다. 조선 얘도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기계 현대건설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얘도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방산 쪽. 화학 롯데케미칼 올라왔습니다. 금호석유 올라왔습니다. 하나솔루션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화학도 올라갔네. 정유는 S-오일 얘도 여기서는 안 올라갔는데 결국 또 올라왔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화장품 최근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화장품도 올라왔습니다. 손에 손잡고 언제까지? 예. 올해 작년 3월 달부터 경기 부양했던 시점까지 손에 손잡고 다 올라갑니다. KCC 얘도 올라왔습니다. 한화, 효성그룹주가 엄청나게 좋아서 아닙니다. 다 올라온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냥 이유 불문 돈이 넘치니까 뭐든 끌어올려서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상품들, 주식들은 다 끌어올려. 되는 놈들은. 은행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죠? 증권 올라옵니다. 보험도 올라왔습니다. 돈 없어서 보험 계약 해지한다는데 보험도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생보사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순환 상승 같은 거죠. 순환매라고 할 정도로 먼저 올라갔던 놈들은 쉬어가고 들 올라가는 조선하고 건설은 이렇게 올라가고 빠졌다가 안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건설 누구하고? 조선하고 먼저 세게 빠지게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간 애들은 삼성전자 먼저 올라간 애들은 먼저 쉬고 자 이제 정말 피해주들 볼까요? 피해라고 그렇지만 KT 통신주도 올라옵니다. 운송무역 대한항공 카고기가 실적 좋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요? 아 여객기 수송이 없고 인천공항이 텅텅 비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HMM 아니 지금 전 세계 물동량 뭐 넘쳐났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무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어쨌든 좋다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여행 관련 볼까요? 카지노 GKL 얘마저도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관광객 오지도 않는데. 하나투어 여행 갑니까? 안 가거든요. 모두투어 못 가거든요. 그런데 활발하게 올라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피해주? 제가 봤을 땐 피해주고 뭐시고 간에 돈의 힘으로 이것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가? 끌어올려. 차익 매물,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라면, 주식이라면 다 끌어올린 겁니다. 주식뿐이겠습니까? 금값부터 시작해서 각종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철강석부터 모든 인플레이션이 다 나옵니다. 곡물가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까? 옷, FNF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한세실업도 꾸역꾸역 올립니다. 종이, 한솔재지 누가 그렇게 쓴다고 얘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카카오, 네이버 좋다 이거예요. 비대면 시대에 IT 서비스 다 끌어올립니다. 이게 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작년 같은 장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만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속 스캔들에 걸린 거예요.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실적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작년부터 끌어올렸던 것에 따른 차익 매물을 맞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서야 100% 찍을까 말까 인데 우리나라는 올 1월 달부터 100% 넘었고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인데 왜 너희 대한민국만 이렇게 강하지? 너무 좋은 거 아는데 이제 너네 차익 좀 맞아야 되겠어. 나 차익 실현하고 싶어. 그 욕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요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공매도를 작년부터 재개했는데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연장했죠. 여론 때문에. 정치적인 여론 때문에 공매도 개미들이 없애주세요. 청와대. 여러분, 현재 국내 공매도의 시스템이 뭐 불공정하다. 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만 공매도가 없으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국가입니다. 아니, 니네 선진국 지수 MSCI에 들어오고 싶다며. 아, 니네 신흥국 아니라며. 경제성장 규모가 거의 세계 8인데 니네만 공매도를 없앤다고? 니네 희한한 나라다. 너네들 불공정하네? 외국 자본들이 떠날 겁니다.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좋을 것 같죠? 공매도의 순기능 쪽으로 본다면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 공매도 치는 거 보세요. 정말 신풍전이 같은 거 잘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적도 안 되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국제 대회 최근에 야구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땄잖아요.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은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좁다. 국제 대회 기준이나 메이저리그나 일본은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거의 그들은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 존이 이만한데 우리나라 스트라이크 존이 위아래는 맞는 것 같은데 옆 좌우로는 요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못 땄다. 예. 이런 분석 요인이 나오잖아요. 공매도 기능이 순기능이 있고 순기능이든 역기능을 떠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연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또 대한민국 어떤 국가입니까? 붉은 악마 아니겠습니까? 어, 한번 뭉치면 그냥 따다닥 뭉치는 그러니까 과속 스캔들에 걸린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서야 100% 상승률을 찍으면서 고점권에서 좀 차익 매물을 인식을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들보다도 무려 많게는 코스닥은 50%더 그죠? 추가 상승을 보여줬을 거야. 80% 상승한 국가에 비하면 70%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유럽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80에서 90%잖아요. 코스피를 보면 약 80%에서 90%가 어느 정도냐? 요 정도예요. 작년 12월 달 정도 위치. 2760에서 2800포인트 정도. 87% 정도가. 그럼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보시면 이 정도 위치. 그죠? 작년 12월 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가 110%예요. 이게 약 9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빠서 못 가고 뭐 2023년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하향 조정한다. 연병 한해 그래요. 왜냐? 아 지금 실적도 못 맞추는 애널들이 무슨 2년 뒤, 3년 뒤 실적이 뭐 추정치가 어떻고 한 기업도 아니고 전체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못 하겠네? 경기가 계속 그때까지 안 좋으면 기업들 실적이 정상화가 안 되면 그런 보고서는 저는 갖다 버려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못 갔던 이유는 결국 과속 스캔들에 걸린 거다. 전 세계 증시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만큼 올랐다. 어느 누구도 6, 7월 달에 저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려오니까 뭐 이익이 하향치가 나온다. 반도체는 안 된다. 어? 대한민국만 못 간다. 대한민국 수급이 꼬였다. 도대체 수급 꼬인 거는 언제 풀려고? 풀리는 것도 모르고 주식하는 거야? 꼬인 것도 모르고 주식을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 설명을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하고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과속 스캔들에 걸린 지수, 대한민국 지수가 어디서 어떻게 브레이크 걸렸지 가이드는 1차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평균 상승률 폭에서 찾았다면 이젠 조금 더 고급진 투자 지표 하나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 월봉상 보시면 자 요때예요. 아까 우리나라 2001년도 9.11 테러 때 경기 부양하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9년 3월달 2009년 3월부터 이렇게 경기 부양하죠. 그리고 2023 작년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경기 부양하죠. 딱 이 세 번의 시기가 묻지마 투자예요. 주린이분이든 우리 집 옆집 강아지든 예? 그냥 아무거나 주식 사도 다 올라요. 실적이고 뭐고 성장성이니 가치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묻지마 하고 올라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 시절에도 주식 공부 한번 찾아보세요. 섹터별로 대형주 섹터별로 건설이든 조선이든 기계든 뭐든 묻지 말고 다 올라요. 성장이 있든 없든 가치든. 다만 저 안에서 좀 더 세게 가는 놈이 있고 덜 가는 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차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정기, 그죠? 이렇게 추가로 올라갔다 조정기, 지금 조정기, 전부 다 차별화가 됩니다. 이때는 차화정이었었고 2020 이렇게 조정기 이후부터는 누가 갔어요? 바이오 화장품이 갔듯이 무조건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올라가는데 관건은 차별화된 종목 장세에서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딱 한 번 또 특이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펀드 바람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아닌 이 시점에 펀드 수급으로 개인들이 기관한테 돈 맡겨놨더니 기관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사주는 바람에 이때도 폭발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올라갔던 장세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 시기만큼은 아니었죠. 자, 여기서 PBR을 잠깐 보면요. PBR을 제가 요 라인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추세 라인을. 이 저점에서 다 지우고요. 이 98년도 최저점에서요. 여기 어떤 거냐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그립니다. 그럼 이 추세선이 저점 추세선이 나오죠. 이 추세선을 고스란히 복사해서 첫 번째 최고점이었던 시점에다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보이지만은 2004년도에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요 추세선에다 그립니다. 사실 뭐 이 추세선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 고점에다가 갖다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또 복사해서 2011년도 최고점에다가 갖다 놔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공교롭게도 이 98년도에 PBR이 국내 증시의 0.4배, 2004년도가 0.6배,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PBR이요. 그리고 2008년도 이 저점대가 0.6배, 0.6인지 0.7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 고점 라인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넘어갔잖아요. 쭉 넘어갔다가 이 추세를 만나고 밀렸을 때 이때 올라갔다 밀렸을 때 2011년도 미국 신용 강성 소식 있을 때 이때 PBR이 얼마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PBR이 국내에서
여기 있네요. 자료. 잠시만요. 2009년도 여기 중간에 쭉 올라갔다 눌렀을 때, 요 이탈했을 때 2009년도 11월 27일이 1.27.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26일이 1.12. 그리고 2013년도 6월 25일이 1.09. 그리고 2015년도 8월 24일이 1.01. 2016년도 2월 12일이 1.04. 2019년도 8월 16일이 0.84. 2020년도 3월 19일이 0.63. 최근에 10월 12일 날 저점 나왔던 자리가 1.17.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국내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상 1배 수준에 1.0 이 수준에 도달하면 저점입니다. 더 빠졌다가 올라가나 흔들다 올라가나 결국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0.8대까지 내렸던 거고 이때가 결국 1배 수준. 요 핵심 라인 요 선을 제가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을 여러분들 똑같이 그려놓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도 2010년도부터 이 라인을 맞으면 PBR이 뭐다? 맞거나 이탈하는 시점이 PBR이 1배 이하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최고점을 넘어간 다음에 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없죠. 내려올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1.1배라고요. 새로운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펌프질 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올 때 현재 10월 12일이 1.1대니까 더더더더 내려서 만일 여기를 만나는 시점이 보인다면 거기가 PBR 1.0배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종합주가 저 코스피 200 지수로 5%에서 8% 정도 하락만 더해주면, 그러니까 4에서 8%라고 합시다. 4에서 8% 정도만 하락 더해주면 이것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상 저점 매수입니다. 누가 뭐래도 매수입니다.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식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수익 구간이 나올 겁니다. 밸류에이션상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두 번째, 전저점이 제 전략상 깨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월 12일 저점이 일단 최저점일 확률 95%입니다라고 해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열릴 겁니다. 올 하반기 최저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저점 역할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10월 10일 날 저점에서부터 반등 나왔던 흐름은 이번 주부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월 화수부터는 저점 깨집니다. 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하면 1, 2, 3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은 일단 직전 저점인 380 정도 살짝 깨지거나 그 근처까지 갔을 때. 두 번째는 370. 그리고 세 번째는 360입니다. 요 380, 300 전저점 깨지면서 반등 나오거나 370 언저리까지 갔다가 반등 나오거나 또는 36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거나 이 하락폭을 염두에 둡시다. 이 하락폭을. 이 하락폭이 지금 경계해야 될 상황 그리고 기회의 상황. 어디서 걸려서 팍 반전이 나올지 몰라요. 반전이 나오면 가장 빠른 V자 반전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님, 월봉상요 5위평 종가 회복한다면서요. 이번 달에는 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5위평을 종가 회복하는 거는 이번 달 이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 회기값은 405포인트 돌아오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가 서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능성이 딱 끊깁니다. 언제까지 못 올라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중순까지 못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오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제 전략은 좀 더 확고해집니다. 전저점 연다 안 연다? 열어 제낀다. 이때 주목해야 될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저는 67,000원짜리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7,000원? 설마 63,000원? 삼성전자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누구처럼 SK하이닉스처럼 이 반등을 만들어주는 시점이 저점 터닝 포인트가 나올 시점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전저점 깹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깰 겁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던 것 따른 눌림은 있을지언정 전저점 깨진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19만 9천 원 또는 골든코스가 나왔던 교차점이 18만 8천 원. 요 교차점 또는 작년 10월 달 시초가 여기까지 하락폭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모색하십시오. 지수 저점을 반등을 잡으려면 삼성전자, 롯데케미칼의 저점 위치에서의 반등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지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일단 전저점을 깹니다. 과연 깨고 나서 370 몇 대에서 터닝을 할지 아니면 370일지 그렇다면 370을 하회한 360대 영역에서 강한 터닝 포인트를 보여줘서 어떤 PBR 밸류에이션상 대한민국이 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좋은 저점 영역. 지금 여기 내려오는 영역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때처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과거 야채 방송 이토마토에서 활동할 때마다 매수하세요.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2015년도 진짜 시장할 때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슈의 재구성 방송할 때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때랑 똑같아요. 지금 주식을 팔고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고 누가 더 얼마나 침착하게 저점 매수 더 잘할 거냐 그 고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전략상 10월 12일 저점에서 잡아서 끌고 올라왔던 것은 일단락되고 이제 전저점을 열어 제끼는 그 시점을 기회를 노리고 맞이하자. 종목은 포트폴리오 변화에 있어서 강력히 얘기합니다. SK하이닉스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눌릴 때 삼성전자 빠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잡을 시기가 67,000원 이하에서부터 올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강력한 종목이 있으면 들어오며 없이 잡아서 홀딩해서 신고가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세 하락장이니 급락장이니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올 거니 많이 귀 닫고 눈 닫고 있으십시오. 지금은 작년 코로나 저점을 놓쳤던 분들에게 두 번째로 오는 최적의 저점 변공 눌림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번 11월에 시장에 어떤 변동이 오더라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만에 하나 전저점 열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희박한 확률인데 그러면 뭐 땡큐가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뺐다가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냐 무조건 어디로 온다? 405포인트는 올 거니까. 저는 뺐다가 올라올 포인트를 공략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